셜록 홈즈의 사건집 중에서 서섹스의 흡혈귀. 냉정하고 이성적인 셜록 홈즈가 과연 이번 사건을 맡을까 싶은 사건입니다. 바로 흡혈귀, 뱀파이어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홈즈가 사건을 설명해주기 전까진 정말 1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말이었습니다. 아리송송한 서섹스의 흡혈귀,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며 들려줄게요. 홈즈는 우체부가 가져온 마지막 편지를 주의 깊게 읽더니 한번 씩 웃고는 그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현대와 중세, 현실의 환상이 끔찍하게 뒤섞였군. 왓슨,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편지를 읽었다. 올드줄이 46번지 11월 19일 흡혈귀에 관하여 선생님께? 우리 고객인 민싱 레인에서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퍼거슨 앤 무어헤드사의 로버트 퍼거슨 씨가 흡혈귀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회사는 기계류에 관한 자산평가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업무와 관련이 없어 퍼거슨 씨에게 홈즈 씨를 찾아가 볼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홈즈 씨가 마틸다 브릭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모리슨 앤 도드사, EJC 드림. 마틸다 브릭스는 젊은 여성의 이름이 아니네, 왓슨. 그건 수마트라의 거대한 쥐와 관련된 배였는데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일세. 홈즈가 회상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흡혈귀에 대해 아는 게 있던가. 우리에게도 해당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꼭 그림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군. 왓슨, 긴 팔을 쭉 뻗어서 저기 V자가 그려진 책을 좀 꺼내주게.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홈즈가 말한 두꺼운 색인 목록에서 홈즈가 말한 책을 꺼냈다. 홈즈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사건들을 훑어내려갔다. 거긴 홈즈가 평생 동안 해결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글로리아 스콧의 항해라. 이 사건은 찜찜한 사건이었지. 왓슨, 내 기억에 자네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마냥 잘 썼다고만 할 수는 없었지만 위조범 빅터린치, 독이 있는 도마뱀,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이었지. 서커스단의 미인 빅토리아, 벤더빌트와 살인 청부업자, 살모사, 해머스미스의 기묘한 사건. 이걸 좀 보게. 정말 훌륭한 책이야. 이런, 놀라지 말게 왓슨. 헝가리에는 흡혈귀가 있다는군. 그리고 또 있네. 트린실바니아의 흡혈귀. 홈즈는 열심히 페이지를 넘겼지만 얼마 못 가 실망한 듯 책을 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쓰레기네 왓슨. 형편없군.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만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일세. 하지만 흡혈귀가 반드시 죽은 사람일 필요는 없지 않나.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지. 늙은 노인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를 내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 그래, 왓슨. 이 책에도 그런 전설이 적혀 있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굳이 귀신 사건까지 맡을 필요는 없지. 나는 우리가 퍼거슨 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건 퍼거슨 씨가 보낸 편지인데 일단 읽어보면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
홈즈는 첫 번째 편지를 읽느라 테이블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던 두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즐겁게 편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미소를 잃고 편지에 집중했다. 홈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손가락에 편지를 끼운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공상에서 깨어난 홈즈가 말했다. 램블리의 치즈맨이라. 램블리가 어디지, 왓슨? 호샴의 남쪽에 있는 서섹스 지방이야. 아, 그리 멀진 않군. 그렇지? 그런데 치즈맨은 뭐지? 아, 그 지역이라면 내가 잘 알지. 그곳은 수세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저택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 저택들은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군. 오들리, 하비, 캐리턴 같은 이름들은 자네도 들어봤을 거야. 사람들은 잊혀졌어도 그들의 이름은 저택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렇군.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이런 태도는 자존심 강한 홈즈의 특이한 성격 중 하나였는데 그는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두뇌에 기록하지만 정작 정보를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은 없었다. 램블리의 치즈맨에 대해서는 곧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지. 이 편지는 로버트 퍼거슨 씨에게 온 건데 그는 자네와 친분이 있다는군. 나를? 자네가 읽어보는 게 좋겠네. 홈즈가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다. 편지는 앞의 것과 같은 주소로 시작했다. 홈즈 씨, 제 변호사의 권유로 편지를 씁니다만 너무나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렵군요.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에 페루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질산비료를 거래하는 페루 무역상의 딸입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외국인인데다가 종교가 달라서인지 서로의 공감대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친구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 결혼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만큼 더욱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들려드리는 게 좋겠지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말씀드리고 홈즈 씨가 이 사건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그 여자는 평소에는 상냥하고 온화한 성품이었는데 점점 이상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15살인데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몸이 좀 불편하지만 사랑스럽고 다정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을 2번이나 목격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심하게 매질을 해서 아이 팔에 상처가 남았죠. 하지만 이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에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달 전쯤 유모가 잠시 아기를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아기의 비명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아기 방으로 달려가 보니 부인이 아기의 목을 깨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기의 목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유모가 너무 놀라 주인을 부르려 하자 제발 이르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5파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지만 유모의 마음에 끔찍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후 유모는 아기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부인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유모가 아기 곁을 떠나기만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더군요. 유모는 밤낮으로 아이를 지켰고 부인은 늑대가 어린 양을 노리는 것처럼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홈즈 씨에게 이 일은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의 생명과 남자의 제정신을 지키는 문제가 달려있으니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마침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모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친구도 지금의 홈즈 씨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랑스럽고 다정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처 아들에게 못되게 구는 것만 빼면요. 그런데 왜 그녀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걸까요? 친구는 유모에게 꿈을 꾼 거라고,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이상한 의심을 하지 말라고, 다시는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아기 방으로 가봤더니 아내가 아기 침대 옆에서 일어나는데 아기의 목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침대 시트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홈즈 씨, 그때 친구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친구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아내의 얼굴을 빛으로 비춰보니 그녀 입술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엾은 아기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아내라는 걸 의심할 수 없었죠.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인은 지금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요. 친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고 그와 저는 흡혈귀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저 먼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서섹스의 중심부에서 흡혈귀라뇨. 이 모든 일을 내일 아침 만나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치즈맨과 퍼거슨에게 전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침 10시까지 홈즈의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로버트 퍼거슨. 추신. 홈즈 씨의 친구 왓슨 박사가 블랙키스 팀 럭비 선수로 뛰었을 때 저는 절리몬드 팀 3쿼터였습니다. 제 유일한 소개는 이 정도입니다. 아, 물론 기억하지. 나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빅 밥 퍼거슨이라고 역대 최고의 3쿼터였지. 참 좋은 녀석이었는데 친구 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네. 홈즈는 생각에 잠긴 채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왓슨, 난 아직도 자네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군. 귀하의 사건을 맡겠습니다. 라고 전보나 한 통 보내주게. 귀하의 사건이라고? 우리 사무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네. 그에게 내일 아침까지 오라고 전보를 보내고 내일 아침까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게나. 다음 날 아침 10시 퍼거슨이 우리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내 기억 속에 그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유연해서 방향을 재빨리 바꿔 달리는 방식으로 상대팀 후방을 공격하던 친구였다. 그렇게 그의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는 내게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친구의 모습을 보는 건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 건장하던 체격은 사라지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있는 데다가 어깨도 구부정했다. 그도 나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까봐 두려웠다. 왓슨, 잘 지냈나? 퍼거슨의 목소리는 여전히 굵고 활기찼다. 자네도 많이 변했군. 올드디어 파크에서 내가 관중 속으로 내던졌던 그 왓슨 맞아? 나도 많이 변했지. 게다가 요 며칠 사이 더 폭삭 늙었어. 홈즈 씨, 당신의 전보를 받고 대리인 행세를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간단하죠. 홈즈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보호해야 할 한 여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홈즈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경찰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홈즈 씨, 미친 걸까요? 아내의 피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걸까요? 이런 사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퍼거슨 씨. 자, 여기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고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답을 해주시면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드리죠. 우선 현장을 목격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부인은 아직 아이들 근처에 있습니까?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무척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홈즈 씨,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을 제게 들킨 후에 크게 상심하고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이유를 다그쳐 물어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는 거칠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후로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아요. 아내에게는 결혼 전부터 함께하던 돌로레스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하녀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깝죠. 옆에서 그녀가 아내의 음식을 시중들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군요. 유모 메이슨 부인이 밤낮으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유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제 큰아들입니다. 제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아내에게 2번이나 심하게 매질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상을 입진 않았다고. 예.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순한데다가 몸이 불편해 저항도 할 수 없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수척하던 퍼거슨의 얼굴이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러워졌다. 그 아이를 보면 누구든 마음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어린 시절 추락사로 허리가 휘었지만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홈즈는 퍼거슨이 어제 보낸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었다. 퍼거슨 씨,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있습니까? 얼마 전 들어온 2명의 하인이 있고 마부 마이클과 제 아내, 아들 잭, 아기, 돌로레스, 그리고 메이슨 부인이 전부입니다. 결혼 당시 부인에 대해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만난 지 고작 몇 주일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하녀 돌로레스와 부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까? 몇 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퍼거슨 씨보다 돌로레스가 아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겠군요. 예, 그럴 겁니다. 홈즈는 메모했다. 여기보다는 램블리로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아주 개인적인 조사가 될 거고 부인은 그녀의 방에서만 지낸다니 우리가 그녀를 불편하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린 여관에 머물 거고요. 퍼거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홈즈 씨. 가신다면 2시에 빅토리아 역에서 출발하는 특별 열차가 있습니다. 물론 갈 겁니다. 마침 지금은 맡은 사건이 없으니 이 사건을 힘껏 도와드리죠. 왓슨도 함께 갈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확인해 두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 불행한 부인이 그녀의 아기와 당신의 아들 둘 다 공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때렸죠. 예, 한 번은 막대기로, 한 번은 손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렸죠. 부인은 때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요. 예, 그저 제게 싫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죠. 계모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죠. 전 부인에 대한 일종의 질투라고 볼 수 있는데 부인이 질투가 심합니까? 예, 그녀는 질투심이 많아요. 열대지방의 사람처럼 애정도 질투도 열정적이죠. 하지만 잭은 15살이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왜 자신을 때렸는지 말하지 않던가요? 예, 잭은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병수의 부인과 잭은 사이가 좋았나요? 아니요, 둘 사이에 사랑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척 다정하다면서요. 세상에 그렇게 헌신적인 아이는 없을 겁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죠. 잭은 제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다시 한번 홈즈는 메모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재혼하기 전까지 잭과 퍼거슨 씨는 의심 없이 아주 훌륭한 동지였겠죠. 늘 함께 했을 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잭은 사랑스럽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잭은 엄마를 그리워했습니까? 무척 그리워했죠. 확실히 흥미로운 아이로군요. 공격에 대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기에 대한 공격과 아들에 대한 공격이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마치 어떤 광기가 그녀를 사로잡은 것처럼 두 아이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잭에게만 공격했습니다. 유모가 아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홈즈 씨.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일단 잠정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제 방식이니까요. 나쁜 습관이지만 퍼거슨 씨, 인간의 본성은 나쁜 면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오래된 친구가 나의 과학적 수사 방법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군요. 그럼 2시에 빅토리아 역에서 뵙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11월의 어느 저녁, 우리는 램블리의 체커스 여관에 짐을 풀고 마차를 타고 서섹스 지방의 어느 구불구불한 진흙길을 지나 마침내 퍼거슨의 오래된 외진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의 중앙이 본체였고 양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우뚝 솟은 굴뚝과 지붕에는 이끼가 덮여 있었다. 현관의 계단은 곡선으로 달아 있었고 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에는 이 저택의 원주인의 이름을 딴 치즈와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크 기둥으로 만든 천장이 보였고 바닥에는 군데군데 꺼진 곳이 있어 고르지 않았으며 집안 곳곳에서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진동했다. 퍼거슨이 우리를 중앙의 큰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1670년이라고 새겨진 철제 가림막이 있는 크고 오래된 벽난로 안에서 장작불이 요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 방은 고대와 현대가 기이하게 뒤섞여 있었다. 벽의 절반 정도가 칸막이로 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17세기의 저택인데 벽 아래는 요즘 유행하는 수채화로 그려진 그림이 장식되어 있었다. 반면에 노란 회반죽을 칠한 밑쪽에는 페루 여성이 가져왔음직한 남미풍의 도구와 무기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다. 험즈는 그 물건들을 빠르고 열정적으로 살펴보더니 뭔가 생각에 가득한 눈치였다. 이리 와보게! 홈즈가 외쳤다. 스페니얼 개 한 마리가 구석에 있는 바구니에 누워 있었다. 그 개는 힘겹게 천천히 걸어 주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 개는 뒷다리가 불편한 듯 움직였고 꼬리는 땅에 쭉 쳐져 있었다. 스페니얼이 퍼거슨의 손을 핥았다. 홈즈 씨, 무슨 일입니까? 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마비 증상이라고 하는데 척수 수막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니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카를로? 축 늘어진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개의 슬픈 눈은 우리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저렇게 됐습니까? 예, 하룻밤 사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4개월 전일 겁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뭔가 짚히는 게 있습니까? 짐작했던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홈즈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홈즈 씨에겐 그저 지적인 게임일지 모르지만 제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내는 살인자가 될지도 모르고 내 아이는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발 절 애태우지 말아주십시오. 전 정말 끔찍합니다. 잘 나가던 쓰리쿼터가 온몸을 떨고 있었다. 홈즈는 달래듯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퍼거슨 씨,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당신에겐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곳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밝힐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내 방으로 올라가 변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가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홈즈는 벽에 걸린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퍼거슨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음이 분명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몸집의 소녀를 데리고 왔다. 돌로레스, 차를 준비해줘. 그리고 마님이 원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마님은 아파요. 소녀가 화가 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요. 아프시다고요. 의사를 불러주세요. 의사 없이 나만 옆에 있는 게 무서워요. 퍼거슨이 뭔가 묻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네. 내가 말했다. 아내가 왓슨을 만나려 할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마님께 여쭙지 않아도 돼요. 마님에겐 의사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올라가 보죠. 나는 감정에 붙받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소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 고풍스러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에 철제로 된 육중한 문이 있었는데 꺽쇠로 단단히 잠긴 것으로 보아 퍼거슨이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묵직한 문을 열자 낡은 경첩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소녀가 재빨리 따라 들어와 문을 다시 잠궜다.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반쯤 의식이 없었지만 내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 겁에 질려 아름다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을 보고 안도했는지 다시 베개에 한숨을 쉬며 쓰러졌다. 나는 몇 마디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가까이 다가가 맥박과 체온을 재는 동안 그녀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맥박도 빠르고 열도 높았지만 몸에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 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았다. 마님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돌아가실까봐 겁나요. 소녀가 말했다. 부인이 홍조띤 아름다운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아래층에 있는데 부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난 그 일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악마. 그 악마를 어떻게 해야 하지? 부인은 정신착란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모든 게 끝장이에요. 내가 막아야 하는데 모든 게 끝나버릴 거예요. 부인은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나는 퍼거슨에게서 악마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어요. 그녀가 다시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나를 사랑해요. 그럼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나를 희생시키려 하는데도요. 이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날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다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남편은 지금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 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야 해요. 남편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안했다. 아니요. 나는 그이의 끔찍한 말과 얼굴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난 그이를 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가세요. 당신은 날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이에게 한 가지만 전해주세요. 내 아이를 보고 싶다고. 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내가 남편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래층으로 돌아왔을 때 퍼거슨과 홈즈는 여전히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퍼거슨은 내 말을 듣는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낼 수 있겠어. 아내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입에 피를 묻히고 아이 옆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그는 회상을 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이는 유모와 함께 있을 때만 안전해. 그래야만 해. 그때 하녀가 차를 가지고 왔다. 그녀가 차를 따르는 동안 한 소년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금발머리를 한 눈에 띄는 아이였는데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푸른 눈동자가 갑자기 기쁨으로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애교 많은 소녀처럼 퍼거슨의 목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다. 아빠, 오신 줄 몰랐어요. 아이가 울먹였다. 오실 줄 알았다면 여기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빠를 보니 너무 기뻐요. 퍼거슨은 약간 당황스러운 듯 자연스럽게 아이를 떼어놓았다. 잭, 여기 계신 아빠 친구 왓슨 박사와 홈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 주시겠다고 해서 일찍 돌아왔단다. 퍼거슨이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분이 셜록 홈즈 탐정 선생님인가요? 그렇단다. 아이가 우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가 보기엔 그리 반가운 기색은 아니었다. 아기는 어떤가요, 퍼거슨 씨? 우리가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홈즈가 물었다. 메이슨 부인에게 아기를 데려오라고 하렴. 퍼거슨이 아이에게 말했다. 소녀는 불편한 걸음걸이로 방을 나갔는데 내가 보기에 척추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곧 돌아왔는데 그 뒤에는 키가 크고 마른 여성이 팔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의 눈동자는 검고 금발에 백인과 라틴 혼혈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퍼거슨이 아이를 팔로 안아들고서 다정하게 어르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그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아기를 해치려 하다니. 퍼거슨이 아기의 목에 조그맣게 나 있는 붉은 상처를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우연히 홈즈를 힐끗 쳐다본 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뭔가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홈즈의 얼굴은 마치 색바랜 상아 조각처럼 굳어 있었고 잠시 퍼거슨과 아이를 힐끗 바라보더니 그의 눈은 이제 방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창문 밖에는 을씨년스럽게 비가 내리고 있는 정원이 보였다. 잠시 후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통통한 아기의 목에 움푹 패인 자국을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아기 앞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 아가야. 넌 참 인생이 이상하게 시작하는구나. 메이슨 부인,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홈즈는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가 한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들은 건 그의 마지막 말뿐이었다. 당신의 불안은 곧 해소될 겁니다. 까칠해 보이는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 유모 메이슨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보시는 것처럼 사교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마음은 아주 따뜻한 분이죠. 아기에게 무척 헌신적이십니다. 잭, 넌 유모가 마음에 드니? 갑자기 홈즈가 소년에게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잭의 얼굴이 순간 가볍게 떨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잭은 좋고 싫음이 확실한 아이죠. 퍼거슨이 아이를 두 팔로 안으며 말했다. 다행히 잭은 저를 좋아합니다. 소년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몰아 중얼거리자 퍼거슨이 아이를 부드럽게 떼어놓았다. 이제 나가 있거라, 잭. 퍼거슨이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홈즈 씨. 아무래도 홈즈 씨를 괜히 모셔온 것 같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홈즈 씨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군요. 예, 확실히 복잡한 사건인 것 같군요. 홈즈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복잡할 건 없습니다. 추리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성을 갖게 됐죠. 사실 우리가 베이커가를 떠나기 전에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여기 와서 관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퍼거슨은 커다란 손을 주름진 이마에 얹었다. 세상에, 홈즈 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면 더 이상 나를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홈즈 씨가 정말로 사건을 풀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풀었던 간에 내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거슨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모든 걸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 방식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왓슨, 부인이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아프지만 정신은 멀쩡해. 좋아. 이 사건은 부인이 있는 곳에서만 해결할 수 있네. 자, 올라가지. 아내는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퍼거슨이 침울하게 말했다. 아니요. 만나줄 겁니다. 홈즈가 말하고는 종이에 몇 글자 적었다. 왓슨, 자네는 부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쪽지를 부인에게 전해주게. 나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돌로레스에게 쪽지를 건넸다. 1분 후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돌로레스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따님이 만나시겠대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퍼거슨과 홈즈가 올라왔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퍼거슨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킨 아내에게 한두 걸음 다가갔지만 그녀는 다가오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퍼거슨은 안락의자에 주저앉았고 홈즈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부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그 옆에 앉았다. 돌로레스가 옆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퍼거슨 씨, 저는 무척 바쁜 사람이니 짧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아픈 곳은 빨리 도려내야 덜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먼저 조금이나마 안심하실 수 있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죠. 부인은 매우 사랑스럽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죠. 퍼거슨은 기쁨의 환호를 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홈즈 씨, 그걸 증명해 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퍼거슨 씨가 다른 방향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아내가 결백하다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커가에서 제가 추리한 과정을 말씀드리죠. 저는 처음부터 흡혈귀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버거슨 씨가 본 건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부인이 입에 피를 묻은 채 아기의 침대 옆에 서 있었던 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기의 목에 상처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피를 빨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까? 영국 왕실에서 독을 제거하기 위해 여왕의 피를 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독이라고요? 부인이 남미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래층 벽에 걸려있던 무기들을 보기 전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다른 독일 수도 있었지만 진열된 무기들을 보는 순간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 사냥에 쓰이는 작은 화살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확신했죠. 만일 아기가 큐라레나 다른 독이 묻은 화살에 찔렸을 때 즉시 독을 빨아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만일 그 독을 사용할 거라면 일단 그 개에게 먼저 실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개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개를 보는 순간 내 추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인께서 걱정하신 건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공격당한 걸 보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신 행동이었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버거슨 씨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잭이라고요? 전 당신이 아기를 어루고 있을 때 잭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유리에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더군요. 좀처럼 볼 수 없는 질투와 잔인한 증오가 불타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잭! 퍼거슨 씨,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왜곡된 사랑 말입니다. 아빠와 죽은 엄마를 향한 왜곡된 사랑, 광적인 사랑 때문에 아이는 괴로웠을 겁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에 비해 자기의 약점이 비교되면서 증오로 변해버린 것이죠. 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 제 말이 맞습니까? 부인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더니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봐.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아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나 대신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법처럼 나타나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쪽지를 보내줬을 때 전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제 생각에 1년 정도 바닷가 근처에서 잭을 요양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부인, 딱 한 가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이 잭을 때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동안 어떻게 아이를 떠나 있을 수 있었습니까? 유모에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역시 그랬군요. 퍼거슨은 침대 옆에서 숨죽인 채 두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왓슨, 우린 이쯤에서 나가야 할 것 같네.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돌로레스의 한쪽 팔을 잡게나 다른 쪽 팔은 내가 부축할 테니. 홈즈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남은 일은 부부끼리 해결하도록 놔두고 우린 이만 가세. 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의 편지가 더 있다. 사건을 해결한 후에 홈즈가 의뢰인에게 보낸 답장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베이커가 11월 21일 흡혈귀에 대하여 귀하가 19일자 편지에서 문의하신 당신의 고객 퍼거슨 앤 무어헤드의 자동차 중개업자
로버트 퍼거슨 씨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셜록 홈즈.